노만 빈센트 필은 자신의 메가 베스트셀러 노만 빈센트 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 에서 당신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표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라고 권했다. 이런 개념들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에 닥친 와중에까지도 지속이 되었다. 1933년에 이르자 실현율이 24.9%에 달했고 2만 개에 가까운 사업이 파산했으며 4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실패는 사람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굳건하게 고수되었다. 1929년의 한 레드라인 기사는 제목을 거리로 나앉은 피해자 자살을 택하도록 뽑았다. 자동차의 일산화탄소를 누출시켜서 자살 사건을 다룬 1937년의 기사에서는 레일리는 그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당신이 그를 찾아와 상담받던 정신증 환자들을 회고하며 거의 모두가 자신의 태만이나 재능 부족이나 불운을 탓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서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1955년 무렵이 되자 패자라는 말은 청소년 사이의 언어, 팝 문화 학문적인 연구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새 패자들이 찰리 브라운 같은 만화 캐릭터, 로만 같은 반영웅, 로디 앨런 같은 공연가들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세상에 찰리 브라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몰랐다라고 실체가 말한다. 나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현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승자와 효자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다. 닐 개블러, 미국은 승자로 인정받는 승자에서 의해서 패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 심화되어 있다. 패자들은 문화적인 체면으로 치부되어서 인도의 불가촉 선민의 미국판에 상응하게 되었다. 자기 존중을 비롯해서 존중을 받으려면 승자가 되어야 한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서 깔뱅저이라는 말은 전혀 언급도 없이 부가 받을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 신으로 수여되고 받을 가치가 없는 이들에게서는 회수된다는 주의를 취한다. 타임즈에서 2006년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이 17%에 불과했음에도 신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길 바란다는 것에 공감한 사람의 비율은 61%에 달했다. 반면에 구글북스 앵그램 뷰어에 의거하면 1960년대 이후로 패자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급등해왔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시피 승자에 대한 공경과 패자에 대한 경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쟁 영웅 존 맥케인을 베트남에서 전쟁 포로였다는 이유로 패자라는 재규정했던 것이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나타나 있듯이 미국의 문화적인 유산은 공공생활의 영역 대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다음 챕터에서 이런 유산이 직장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긍정의 형포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이런 유산은 직장을 채울 인재를 배출해내는 대학 캠퍼스에도 만연되어 있다. 나는 이런 기사를 읽다가 오래전에 이 일이 떠올랐다.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할 당시에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의 삶이 완벽해 보였다. 다들 밤마다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물어대는 극성스러운 어머니도 없었고 잃어버린 과거를 애달파거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래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이미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전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보였다. 물론 예외도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다. 당시에 반길 되찾기 시위가 막 시작되었던 참이었고 내 동급생들의 사정도 듣게 되었다. 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상징인 활기찬 겉모습 이면에는 정말로 뭐가 있을지 궁금했다. 내 동급생들 대다수가 실제로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까? 일상적으로 느끼는 상실감이 뭐였을까? 슬퍼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슬픔, 그러니까 현재 심리학계에 일컫는 권리를 박탈당한 슬픔 같은 게 없었을까? 나는 한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대학 시절로 가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대의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은 가능했다. 작가로서의 재량을 10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삶에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뭔지 물어보면 어떨까 싶었다. 모든 것이 아주 좋다고 말해야 하는 사회. 나는 졸업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맑고 상쾌한 2월 아침에 캠퍼스에 다시 발을 디뎠다. 높이 솟은 뾰족탑과 담쟁이 덩굴 휘두러진 아치 길에 기대어 있는 7단 변속 자전거들이 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자동차 뒷자리에 여행 가방 여러 개와 어디로 쑤셔놓고 그 틈에 낑겨 앉아 온 게 아니라 저렇게 얇은 여행용 가방을 챙겨놓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온 길이었다. 밤마다 어머니가 얘기했던 루리의 러브홀의 비좁은 기숙사방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몇 블록 떨어진 피커크 인에서 묵기로 했다. 졸업을 하고 그 사이에 나는 남편 켄과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고 꿈꿨던 작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저런 변화를 겪었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로 감사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내가 졸업한 이후로 좀 바뀌긴 했으나 그 외에는 그대로인 듯했다. 캠퍼스를 품고 있는 구역은 여전히 파머 광장을 중심으로 고급 부티크가 늘어있었고 전형적인 대학전의 어수선함이 없었다. 이제는 학생들의 구성이 온갖 인종과 국적으로 더 다양해졌고 주변에는 인도풍 식당과 초밥 식당들도 더 늘었다. 나는 프로스펙트 에비뉴에서 인터뷰할 학생들을 만났다. 루크가 친구들은 페이지 히드 리그를 안으로 데려왔다. 그래서 컨트리 선수인 페이지를 빼면 모두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는 하지만 꽤 사교성이 뛰어난 친구들이었다. 대화를 시작하고 2분 30초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학생들은 내 프로젝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기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 없는 완벽함이란 평상시의 자기 모습을 보였을 뿐인데 가장 배타적인 이팅 그룹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향을 쉽게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술을 잘 마시고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나가서도 안 돼요. 대화가 끊기지 않기를 잘 이어가며 이런저런 농담도 잘 해야 해요. 노력이 필요 없는 완벽함은 상실이나 실패, 우울증의 징후를 감추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히드가 설명했다. 늘 평판을 걱정하게 되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지 마음 졸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얼마 전에 아버지와 싸운 적이 있었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 최대한 애쓰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아야 해서 평상시처럼 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루크처럼 제일 순위로 택한 클럽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처받아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페이지가 나서서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클럽 문제로 상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가입되고 누가 탈락했는지 다들 알아요. 이런 사회적인 경험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힘들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서 많은 10대들과 풋내기 성인들이 고강도의 스트레스, 우울, 갈망을 겪고 있다. 격려하는 부모를 두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극심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력이 필요 없는 완벽함이라는 이 말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 없는 완벽함이라는 문구가 생겨난 것이 젊은 승자들이 우위를 지키려 애쓰는 미국 명문대학들이라는 점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캠퍼스 내 불안감, 우울증, 자살의 비율이 증가하는 시대에 생겨난 점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은 완벽함보다는 승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승자 여행의 사람이 되려 하고 아주 높이 떠올라서 삶의 쓸쓸한 면을 피하려 하고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노력이 필요 없는 완벽함이 우리의 대다수 대학에서 유행하는 말이라 해도 그 기원은 우리가 미국 공화국이 시작된 이후부터 내내 굴복해온 바로 문화적인 압박이다. 여기에 불평등과 사회적인 갈등의 심화라는 새로운 현실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소수의 승자만을 배출하는 사회처럼 승자처럼 느끼게 한다는 압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그나저나 그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을까?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쭉 이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의 슬픔과 갈망을 눈물을 무가치함의 징후가 아닌 인간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어떻게 이르렀을까? 우리 내면의 패자를 승자와 더불어서 포용하는 것이 그 둘 모두를 초월하는 열쇠이자 의미와 창의성과 기쁨에 이르는 열쇠라는 깨우침에 어떻게 이르렀을까? 이번 챕터를 열면은 만나봤던 심리학자이자 경영사상가 서전 데이비드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 전념해 왔다.